안녕하세요.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류분 제도란 무엇일까요? 피상속인이 정여 또는 유정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법정 상속인 중 일정 범위의 건친자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본인의 전 재산을 아들에게만 준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나머지 두 딸과 배우자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은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우리 민법 1112조에서 11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에 신설되어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정여나 유정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그리고 거래의 안정과 가족 생활의 안정, 또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헌재가 이번에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하여 심판하였는데, 먼저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단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부분은 단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되 이들에 대하여 유류분 상실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상속에서의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 부작위도 위헌이라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쟁점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형제 자매의 유류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망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들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법정 상속분의 절반, 그리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에 대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경우에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도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단순 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형제 자매는 아예 유류분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형제 자매들끼리는 유류분 청구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들끼리 유류분 소송을 하는 경우에 자기들끼리는 형제 자매지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직계비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류분권도 보장되고 유류분 소송도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유류분에서 형제 자매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인의 형제 자매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배우자도 없이 자녀도 없이 사망하면서 그 형제 중에 한 명에게 전 재산을 주기로 유언을 남긴 경우에, 지금까지는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재의 단순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망인의 형제 자매가 망인의 상속 재산을 가지고 유류분 소송을 하고 있다면 이 소송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쟁점입니다.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유류분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폐륜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그래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어떤 제도 그 자체는 합헌이지만 일부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단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되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하도록 하는 그런 결정입니다. 이때 보통 그 일정 기간 동안 국회에서 입법 개선을 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죠. 이번 헌재 결정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되지만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년 말까지죠. 국회가 입법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동안에는 기존 제도대로 그대로 적용하라는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만약에 국회가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의 유류분 규정도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유류분 소송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가 내년 말까지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의 규정대로 유효한 것이죠.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실제 판결에서는 망인을 장기간 유기, 학대했던 폐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재판부가 법 개정 시까지 판결을 미룰 그럴 가능성도 있죠. 자, 세 번째는 유류분 청구에도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정여받은 경우에 유류분 반환 청구에 따라서 위 정여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면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서 유류분 제도에 기여분 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유류분 소송은 그동안 유류분 청구권자에게 다소 유리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류분 청구 소송의 상대방에게 몇 가지 항변 사유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류분 청구권자가 망인을 전혀 돌보지 않고 유기했다는 이유로 유류분권이 박탈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든지, 내가 망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정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항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나 유류분 소송의 전체적인 틀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쟁점이 보다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